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이 허명한 TV는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기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건의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현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아주 노골적이고 거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분들 비판하는 논거가 뭐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낫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같았으면은 당신 이런 소리도 못했을 거야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고 참 한심하다고 느낍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해를 지나면서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니까 무능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객관적인 통계로 문재인 정권과 전 정권을 한번 비교해 한번 해보죠. 우선 제일 많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게 국민소득이죠.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볼까요? 2018년 33,434달러, 33,434달러. 2019년에는 줄었습니다. 32,047달러. 그러면은 작년 2020년은 36,600달러. 지금 계속 국민소득이 떨어지고 있죠. 숫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이 1997년도 우리가 겪었던 IMF 위기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하니까 국민소득은 또 더 떨어지겠죠. 올라도 시원치 않을 그럴 국민소득이 소위 적폐 정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계속 올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소득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에 최저임금은 6,030원에서 8,350원으로 38%나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소득계층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소득 구분을 했을 때 최하위 20% 구분의 가계소득은 57만 5천 원에서 43만 7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14만 원 정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최하 20% 다음 위에 그 다음 20% 구간은 거기 소득계층은 166만 4천 원에서 역시 떨어졌습니다. 162만 9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9세 이하 청년들 일자리는 17만 2천 개가 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습니다. 30대는 30만 8천 개, 40대는 48만 6천 개나 줄었답니다. 당연히 소득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는 직접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런 통계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죠. 가계소득뿐만 아닙니다. 기업가의 근로 의욕을 꺾는 각종 그런 정책만 들이쏟다 보니까 사업소득도 더욱더 크게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니까 부채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늘어나죠. 자, 집값은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기현상적으로 폭등하고 집 한 채 못 구해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버리니까 더욱더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2월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의 55평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7억 5천만 원이랍니다. 이게요, 종전 최고가보다 14억 원이 더 올랐답니다. 입이 쫙 벌어지죠. 엄마 아파트 25평요. 25평이 24억 2천만 원이랍니다. 수많은 근로자들, 청년들 근로 의욕 끄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그런 집값이죠. 전세는 아예 물량이 거래되지도 않고 전세값만 치솟고 있다고 하죠. 집 없는 서민들 잘 살게 해준다고 적폐 정권보다는 낮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집값은 또 천하 없어도 꼭 잡겠다고 해서 표를 주고 지지해 주었는데, 이제 변두리로 집 알아보고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는 슬픈 현실로 되돌려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현실이야 아무리 대가리가 깨져도 부인 못하겠죠. 현실이니까.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개문들 뭐랍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의 적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 전세값 폭등시켜 놓고 그런 소리 버젓이 TV에 나와서 해대는 집권 여당의 고위 정치인들 모습을 보면은 저절로 고개가 돌려지죠. 2017년 5월 권력을 잡아서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이제 202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집값, 전세값이 폭등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이 더욱 못 살게 된 주 이유가 뭐냐? 결국 소주성이죠.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죠. 시급 10,000원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아직도 나는 돈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더 벌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처벌받도록 했죠. 시내버스 노조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주 52시간 근무만 하라고 하니까 소득이 줄어들어서 시내버스 근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파업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그 운전기사들에게 일은 적게 하면서도 종전소득을 유지하도록 해줬습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줬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이 17만 돈을 내서 그 부족분을 메꿔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노조를 가진 직장,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제는 아주 이득이 되겠지만 그들보다 더 못한 저소득 계층에게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밖에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까 자영업자는 어디 바보 등신입니까? 결국 주인들이 직접 일을 하게 되니까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죠. 월급 120만, 월 120만 원을 받더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두 탕을 뛰면은 그렇게 24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까 한 군데 그나마도 일자리를 못 잡아버리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원인 분석을 문재인 정권은 받아들이지 않죠. 이 정권은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뻔뻔하다 하는 것이고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엉터리 짓을 계속 해대니까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정권은 항상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걸 정책학에서 유식한 말로 순응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권이 독단과 고집으로 빠져버리면 국민들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민주화 세습 귀족을 만들어낸다고 권력을 종신토록 누리고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낫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그렇게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다가는 된통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요순시대처럼 그리워하는 정권이라고 했나요? 병력 미필에, 부동산 투기에, 논문 표절에 온갖 지저분한 사람을 장관에 서는 꼴을 보고 는드리를 냈기에 문재인 정권이 그런 짓 안 하겠다 해서 지지를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은 소위 적폐 정권 때보다도 더 한 것 아닙니까? 전 정권 때는 부모 찬스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은 퇴임하거나 사퇴하는 꼴이라도 보였지만, 이 정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은 판사를 판사 새끼라고 때려잡아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궁정동 안가 정치를 입에 거품 물고 비난해 대더니 자신들은 집무실에서 젊은 여성 성추행하고도 그로 인해 보궐선거 해도 어떻습니까? 생 까고 또 뽑아 주십사 하고 나서지요. 후한 무칩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은 당신들의 권력을 빼앗을 것입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절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